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최신 기보 준비했습니다. 김채영 선수의 100번, 조승아 선수의 흑번 대국인데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인공지능 기보집 공부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이 바둑에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상 쪽을 먼저 보시면 날일자 걸침에 협공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에서 제가 3-3침입으로 잘 안 둔다라고 이제 해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배석에서는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인공지능 추천수더라고요. 이 부분도 놀라운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3-3을 침입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우하 쪽의 흑에서를 자연스럽게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보통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흑이 약간 활발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대로 잘 해주지 않기 위해서 3-3 침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전에는 다가가는 수, 제가 기보상에 앞서 제가 이틀 연속 올렸던 인공지능 기보집에 이수가 협공 후에 이수가 2번 연속 나왔었는데 이수를 김채영 선수가 두었습니다. 자, 이수를 두었을 때 두 선수가 이후에 어떤 변화로 또 실전에서 판이 짜였는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초반 첫 수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이제 프로들 실전 기보이니까요. 실전 기보이기 때문에 좀 더 흥미롭고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좌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조승아 선수의 흑번입니다. 양화점으로 시작이 되었고 김재영 선수는 화점 소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3-3 침입을 했어요. 조승아 선수는 굉장히 실리적인 기풍을 선호하는 기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3-3 침입을 하니까 막는 방향도 사실 두 곳 모두 가능한데 김지영 선수의 특징은 약간 느리면서도 두터운 걸 선호해요. 그래서 날일자를 씌우고 붙여가니까 여기서도 복잡한 정석을 택하지 않고 그냥 늘어서 평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3-3 정석 어려워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얼마든지 어려운 정석을 두지 않고도 쉽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피해간다는 의미는 사실 그렇게 어렵게 둘 필요는 없어요. 막상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프로들도 복잡한 정석을 피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복잡한 정석, 젖혀가서 치받고 이렇게 나와서 끊어가는 정석이 일어났을 때 이 정석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쉽게 심플하게 판을 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3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보여지는 정석이에요. 이때 이제 특징은 여기서 손을 빼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반전 돌입하기 직전부터 이 밀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하지만 초반 당장은 미는 것은 약간 악수예요. 백을 두텁게 해주는 교환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곳에 이제 활용을 하는 이런 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어주면 손해이기 때문에 잘 받지 않아요. 한 칸이나 또는 이렇게 이제 상황을 보시고 이제 변쪽으로 대처를 하고 끊기더라도 한 칸을 띄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흑도 약간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상변 쪽에서 뭔가 추후에 백이 벌려갔을 때 타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교환이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락이 되는 것이 핵심이고 물론 이 장면에서도 흑이 먼저 치받아서 둘 수도 있겠죠. 흑은 반대로 쉬운 정석을 택한다면 이렇게 치받아서 젖혀갈 거예요. 그러면 백도 여기서 이제 손을 뺄 수 있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백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먼저 붙여서 둔 수는 약간 기세를 포함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변화를 둘 테면 좀 두어봐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실전에는 그냥 늘어서 평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무난하죠. 이제 좌하 쪽에 흑이 손을 써야 되는 차례인데 일감으로는 이런 자리, 날일자 걸침 또는 한 칸 걸침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 모양을 놓고 이제 백이 유도하는 바는 이 한 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붙여서 실리를 차지해서
상대방이 변을 벌려서 지켜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백이 흙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누르고 있죠. 이런 모양을 유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의 승률이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만약에 한 칸을 걸치면 이때도 보통은 입구자로 받습니다. 붙이는 수가 만약에 흙이 젖혀서 받는다면 사실 이 모양은 백이 만족이에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모양보다 귀 쪽에서 백의 실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변을 벌리기가 애매하죠.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은 치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정수고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흙이 약간 만족이 됩니다. 백 모양이 전체적으로 눌렸죠. 젖히는 수를 또 알아봐야 되는데 젖히는 수도 이렇게 늘어서 이 싸움을 진행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모양이 진행이 됐을 때 흙이 좀 유리해요. 실제로 막 끊어서 이렇게 이 두 점을 가지고 살리면서 싸움을 진행을 하지 않고요. 돌을 버리기만 하더라도 백 모양이 전체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흙이 조금은 유리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텐데 이 모양을 가지고 흙이 둔다면은 우리 애호가분들께서 두신다면 사실은 날일자 걸침, 승률 떨어져 봤자 1%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좀 알기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 칸 걸침은 역시 마찬가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구자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혹시 젖혀서 받아서 둔다면 흙이 좀 손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대세의 수법이 나왔습니다. 특히 2배석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걸쳤을 때 벌리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붙이는 수가 많이 나와요. 이 모양에서 이제 붙이면 반드시 귀 쪽으로 젖혀서 받아야 됩니다. 만약 혹시 변 쪽으로 젖힌다면 귀 쪽의 실리를 빼앗기는 순간 손해예요. 실속이 없기 때문에 귀 쪽을 젖히고 이때도 흙의 모양 쪽으로 젖혀서 이제 하변 쪽에 발전이 있기 때문에 하변 쪽의 모양을 키우고요. 끊는 것은 안 됩니다. 축도 불리하고요. 단수 쳐서 나오게 되면 이런 모양이 싸움이 이루어졌을 때 백이 무리예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어서 받는 것이 정수인데 이 모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단수를 치지 않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단수 치고 이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백의 모양이 조금 눌리는 형태예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어서 두는데 이어서 두더라도 흙은 마찬가지로 이어서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왜 이곳을 늘지 않을까요? 백의 세력을 좀 더 누를 수 있는 행마처럼 보이는데 느는 수 자체가 인공지능은 실리적으로 손해라고 봐요. 자, 인공지능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귀의 젖힘이에요. 물론 좋아하는 수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리적인 수, 귀에 젖힘 이런 자리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에 젖히고 이렇게 밀어만 놓더라도 이 교환 자체로 백의 실속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빼고 진행을 했을 때 백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승률은 거의 한 4% 정도 백이 조금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어요. 승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흙도 뭐 늘어서 전체적으로 새를 좀 누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지금은 그냥 이어서 두는 것이 이 모양에서의 정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백이 손이 돌아오는 거죠. 방금 전에 단수를 치고 이었다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흙은 밀지 날일자를 둘지 흙에게 선택권이 돌아가는 건데 먼저 이음으로써 어차피 흙은 이어서 받는 것이 정수예요. 그러면 다시 젖힘보다는 좀 더 활발한 날일자로 받아주는 것이 지금 배석에서는 정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평범하게 또다시 하변 쪽을 벌려서 포석이 진행이 돼요. 아주 모범적인 포석입니다. 물론 이때 이런 어깨를 짚어간다든지 또는 붙여간다든지 하는 어려운 수법들이 있지만 프로들도 돌이 붙으면 일단 변화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쉽게 최대한 간결하게 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단 변벌림을 선택을 하니까 3-3침입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도 두텁게 늘어서 두었습니다. 저는 김채영 선수는 두터움을 선호하고 조승아 선수는 굉장히 실리적인 기풍이에요.
두 기사 간에 약간 대조를 이루는 좀 기풍이 좀 첨예하게 엇갈리는 그런 성향의 기사들인데, 근데 보면 조승아 선수는 약간 김지영 선수를 의식해서 좀 더 두텁게 판을 그냥 늘어서 발은 느리지만 두텁게 판을 짜는 느낌이 있고요. 반대로 김지영 선수는 약간 조승아 선수를 의식하면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선택이 나오는데 드디어 문제의 장면입니다. 자, 이 모양에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변 쪽에 흙이 두텀이 있어요. 그래서 우변의 두텀을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는 3-3 침입하는 것이 지금 인공지능 추천수였습니다. 보통 이 진행이 되면 흙이 약간 활발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배석상 이렇게 백돌이 놓였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흙돌의 새를 견제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로 삭감을 가는 자리가 좋은 곳이에요. 막는 곳도 지금 굉장히 큽니다. 블루스팟은 이 막는 자리를 추천하네요. 3-3 정석 후에 이런 자리, 성호 간에 중반전에서 이 밀어가는 자리, 중반전 돌입 전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아직 초반이 일단락 되기 전인데, 그러니까 초반 끝나기 전에, 한 초반의 끝자락에서 이 막는 수가 굉장히 큰 곳이 됩니다. 그러면 장점은 이렇게 젖혀있는 곳까지를 선수로 할 수가 있어요. 백에 걸리고 받지 않으면 사활에서 잡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 이제 잠시 뒤 실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참 재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은 요 모양에서의 그 대세의 한 수랄까요? 물론 뭐 한 칸을 띄고 받아줄 때 제가 요 모양에서도 기보상의 인공지능 양화점 기보집 놓아보면서 한 칸보다 두 칸이 낫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배석상 한 칸이 더 좋아요. 두 칸으로 벌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뒷문이 열렸기 때문에 간격도 좁고요. 지금은 한 칸이 더 낫습니다. 요런 모양 이제 나왔을 때 한 칸 띄고 받을 때 다가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흙의 배석이 이렇게 붙였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흙이 조금은 활발합니다. 붙이고 이렇게 치받아고 나서 백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면 지금은 배석상 흙이 약간 활발한 결과예요. 자, 그래서 다가가는 수를 이제 진행했는데 보통 이 붙여서 일어나는 이 끼움의 결과에서는 두텀보다는 백의 실속이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배석의 특수성 때문에 이 진행이 이루어졌을 때 흙의 결과가 좋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자, 문제의 장면이에요. 여기서 기보에서 나왔고 만약에 축이 유리하면 단수를 아래 쳐서 이어가지고 이 축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절묘하게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정확하게 이 돌 때문에 걸리죠. 그래서 아래 편 치는 것은 안 되고 단수를 위로 쳐서 백을 이제 살려주는 진행으로 외길 수순이에요. 여기서도 물론 먼저 붙여서 옹스타진 할 수도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두더라도 왜냐하면 흙이 이때 절대 이 모양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키지를 않아요. 과거 정석의 완성형이죠. 호구를 쳐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인데 발이 느립니다. 이술 두는 순간 승률이 많이 떨어지고요. 보통 이 모양을 지킬 때 요렇게 지킨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사실 모든 정석은 배석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배석상 이렇게 변벌림으로 지키는 것은 매우 좋지 않고요. 승률상으로 10% 이상 떨어집니다. 첫 번째로 일단 그냥 끊었을 때 축도 백이 유리해요. 끊어놓고 흙은 늘어서 받아야 되는데 다시 변을 한번 밀어놓게 되면 흙이 이미 많이 당했습니다. 약점이 생겨서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 그리고 이 큰 곳까지 그 초반 끝나갈 무렵 정도에 밀어가는 수가 대세점이에요. 지금 밀어가는 수가 블루스팟인데 지금은 또 거의 선수입니다.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삭감을 가게 되면 약점도 만들어 놓고 또 실리도 차지하고 삭감을 가게 되면서 백이 활발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변벌림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호구도 물론 과거 수법이고요. 발이 느립니다. 이 수는 이제 잊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디가 정수일까요? 아마 충분한 힌트가 되셨을 텐데 지금 바로 이 정석 후에 막는 곳이 대세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막는 곳이 대세점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일단 모양을 넓게 키울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모양에서 젖혀 이어서 이렇게 백도를 이제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절호점이죠. 끝내기에서도 엄청 큰 곳입니다. 이 자리가 선수로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남겨놓고 지금 당장은 선수가 안 됩니다. 붙였을 때는 흙도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받아주어야 되는데 일단 붙이는 수는 기세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데 여기서 한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받지 않았을 때 붙이는 수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여기서 놀랍게도 인내의 한 수를 보여줍니다. 인내의 한 수는 그냥 이어서 이렇게 늘면 또 이어서 받아주는 수를 뜻해요. 이렇게 되면 흑돌 전체가 좀 무거워지면서 두터움이 곧마로 전락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판을 넓게 보더라고요. 하변 쪽에 이 백색 석점은 여전히 곧마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모자를 씌워서 집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격을 들어가고요. 한 칸을 띄면 또 붙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나오면서 흑돌은 여전히 곧마가 아니라 두터움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을 때 흑이 유리합니다. 자, 제가 인내의 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모양을 절대 프로들은 이어서 참아두질 않아요. 굉장히 당한 느낌이 드는데 인공지능은 큰 곳을 막는 자리를 이미 선점을 했으니 흑의 발전은 하변 쪽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원래 기존에 굉장히 두터운 모양이기 때문에 키우고 싶은 형태인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꼭 이어서 받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실전에는 호구를 쳤고요. 되게 기세예요. 사실 여기서 기세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잘 떠오르지 않는 아주 멋진 수를 추천하더라고요. 여기가 정수입니다. 공배를 채우게 되면 이렇게 흙은 버릴 수는 없어요. 너무 크게 들어가거든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밀어서 두게 되면 흙이 망했고요. 만약 이렇게 밀어서 흑도를 살리고자 한다면 한 칸의 자세가 제격입니다. 이 다음이 어려워요. 이 다음에 이제 이런 곳을 두게 되면 백도 이제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늘어서 맞게 되는데 뒷맛이 너무 나빠요. 이런 모양을 타고 나오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흙이 양분되면서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놀랍죠? 잘 안 떠오르는 자리인데 이렇게 막아서 공배를 채우는 것이 지금 모양에서의 최선이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이 우세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전에는 호구를 쳤고 호구를 치니까는 이제 붙여서 흑도 이 넉점을 그냥 내주지 않아요. 붙이는 수는 바로 끊어서 싸우겠다라는 의도인데 이렇게 끊어서 싸웠을 때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단수를 바깥쪽으로 쳐서 이렇게 이제 사석을 보시면 이용하면서 이제 또 반대편의 흙을 공격하는 수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흙도 여기서 이런 모양을 한번 젖혀놓고 끊어놓는 것까지가 선수예요. 자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끊어서 두었을 때 이 모양은 나오게 되고 한번 끊어놓게 되면 이 모양을 한번 끊어놓게 되면 흙은 안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늘어서 두게 되면 백은 흙을 잡고도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잡고도 봉쇄를 당해서 망하게 되는 거고 이어서 두는 것은 건너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만약에 두게 되면 백은 흙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교환을 이렇게만 진행한 상태에서 다시 중앙 쪽을 둬서 복잡한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두는 것이 인공지능 추천수였고요.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수순으로 둔다면 정말 잘 두는 거겠죠.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 모양 자체도 약간 지금 배석의 특수성 때문에 일어난 형태인데 막는 수도 어렵고요. 호구를 치고 또 이렇게 정확한 수순으로 한번 젖혀놓고 끊어놓고 다시 이렇게 끊어서 이러한 진행으로 이제 전개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 진행도
매우 어렵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여기서 이제 붙인 상태에서 손을 쓰지 않고 하변 쪽으로 향했는데 결론적으로 백이 이렇게 단수를 바깥쪽으로 쳐서 타고 나오면서 행마를 하기만 했더라도 지금은 백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싸움조차도 지금 현재는 5대5고 물론 막는다면 그냥 막아서 둔다면 백이 유리한 싸움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호구를 쳤을 때는 지금 5대5의 싸움인데 반드시 이 단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흑은 이 교환까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인공지능 추천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싸움이 펼쳐졌을 때 5대5예요. 네, 좀 어렵긴 합니다만 바깥쪽 단수를 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장면이었고 요 모양 이후에는 흑이 손을 뺐을 때는 이 붙여가는 수가 유력하다는 거, 그리고 이 붙임수를 당했을 때 막상 이어서 진행을 해도 지금 제가 인내의 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흑이 답답해 보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흑이 변 쪽에 막는 자리를 선점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하면서 큰 모양을 키울 수 있어서 흑이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인공지능 기보집, 최근에 만든 3권의 기보집인데 첫 번째 수록된 양화점 33정석으로 구성된 50판의 기보 중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에서 연달아서 등장했었던 나를자 걸침의 협공, 그리고 다가가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침 프로들 실전에서 나와서 좀 반가운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다가가는 수의 장점은 바로 이렇게 끼워서 귀를 이렇게 살았을 때 실속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실전에서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